를 위한 계약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292페이지 43번입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틀린 것 다툼 판례. 자, 기억 수익의 의사표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요건이 아니다. 제3자가 낙약자에 대하여 하는 수익의 의사표시는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 제3자에게 권리가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지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 제3자는 반드시 현재 존재하고 특정되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3자는 태아일 수도 있고 설립 중의 법인일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제3자가 있어야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지 제3자가 반드시 현존 특정되어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요건일 수는 없어요.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이에요. 자, 니은 요약자는 낙약자가 체커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까지요. 다시 체커 제3자의 동의 없이도까지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해제의 체커하고 위에는 법정이라 적으시고, 자, 이 말이 생략이 된 말이 비교하는 내용부터 먼저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하여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한 후 요약자와 낙약자가 임의로 즉 합의하여 제3자의 권리를 변경, 소멸시킬 수 없음이 원칙이에요. 임의로 합의하여서는. 그러나 아무리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한 우라 할지라도 낙약자가 채무불이행하고 있다면 요약자가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어 법정 해제권을 행사하여 제3자가 이미 취득한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이때는 제3자의 동의조차도 필요 없어요. 다만 이 경우 제3자가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이미 취득한 권리가 소멸했기 때문에 제3자에게 손해가 생겼죠. 예, 제3자가 낙약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한 이유라 할지라도 낙약자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어 요약자가 법정 해제권을 행사할 때는 제3자의 동의조차도 필요 없습니다. 예, 그 말이고, 자, 디귿 리얼 묶으시고 비교해 볼게요. 여러 차례 강조했던 용납보는 미치지만 요수대는 미치지 않는다에 관계된 사항입니다. 디귿 낙약자는 자 묶어 볼게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까지 묶으시고 법률관계 밑에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죠. 요약자 수익자 법률관계니까 요수대잖아. 대가관계요. 대가관계는 제3자를 위한 대가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기본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대가관계에 흠결이 있다 할지라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낙약자는 대가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 말이 예를 든다면 이런 말이에요. 갑이 요약자, 을이 낙약자, 병이 수익자.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대가관계예요. 가령 금전 소비대차계약을 예를 든다면 병이 갑에게
1년 동안 1억을 빌려주는 금전 소비 대차 계약했습니다. 이 대가관계가 무효라 할지라도 대가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기본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대가관계의 험결, 무효가 있다 할지라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만약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매매계약이라면 이 행기에 수익자가 낙약자에 대해서 대금 지급 청구하면 낙약자가 주장하기를 A. 대가관계가 무효인데 무슨 대금을 지급해 하고 대가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제3자인 수익자에게 대항하는 것은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니까요. 말이 좀 어렵습니다. 기본을 기억할 것은 요수대 대가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기본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대가관계가 무효라 할지라도 수익자가 낙약자에 대해서 이 행기에 대금 지급 청구하면 대금 지급해야지 대가관계가 무효지 무효인데 무슨 대금을 지급해 하고 이 무효를 대항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 낙약자는 대가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제3자인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니까. 이 말이 달리 말하면 요수대는 미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리얼이요. 낙약자는 자 묶어볼게요. 요약자 Y 계약까지요. 계약 위에는 무엇이라 적으시고 요낙보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관계의 계약이니까 요낙보잖아요. 보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기본관계이기 때문에 보상관계의 험결이 생기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영향을 미쳐요. 그럼 보상관계가 무효가 됐다면 이 행기에 제3자인 수익자가 낙약자에 대해서 대금 지급 청구해도 A 보상관계가 무효인데 무슨 대금을 지급해 하고 낙약자가 보상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니까요. 이 말이 어렵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요낙보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만약 매매계약이라면 매매계약이 보상관계가 무효가 될 수도 있잖아요. 가령 예를 든다면 요약자가 낙약자를 사기쳐서 취소하면 무효가 돼버리잖아요. 그때 제3자가 이 행기에 대금 지급 청구하면 낙약자가 보상관계가 무효인데 무슨 대금을 지급해 하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기본 원화는 요수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요낙보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낙약자는 대가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지만 낙약자는 보상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디귿이열이 좀 어려운 말입니다. 요낙보는 미치지만 요수대는 미치지 않는다. 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간 거예요. 되겠습니까? 아이고 아직 안 되는 모양이네. 그 다음에 미음이요. 자, 미음을 보시고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는 요약자와 낙약자가 당사자예요. 그러므로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부터 무효 사유가 생겼거나
취소 사유가 생겼거나 해제 사유가 생겨도 무효를 주장하고 취소권을 행사하고 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은 계약의 당사자만 행사해. 제3자가 행사할 수는 있다 없다? 없어. 또한 무효나 취소가 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도 계약의 당사자만 행사하는 것이고 해제가 되고 원상 회복 청구권도 당사자만 행사해. 달리 말하면 부당이득 반환 의무도 당사자 간에 원상 회복 의무도 당사자 간에 제3자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문제가 생겨도 무효를 주장하거나 취소권을 행사하거나 해제권은 행사한다 못한다. 또한 무효 취소 해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원상 회복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의무, 원상 회복 의무도 제3자에게는 요구한다 못한다? 못해. 제3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딱 두 개인데 수익의 의사 표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건 기본이기 때문에 생략이요. 만약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요약자가 법정 해제권을 행사했을 수 있잖아요. 되겠습니까? 그럼 제3자가 이미 취득한 권리가 소멸해버린다면 제3자에게 손해가 생겼다 생기지 않았다? 생겼기 때문에 수익자가 낙약자에 대해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어 무엇은 청구할 수 있다고? 손해배상 청구요. 수익자가 행사하는 권리는 낙약자에 대해서 수익의 의사표시할 수 있는 권리하고 손해배상 청구권 둘밖에 없어요. 그게 위험이에요. 낙약자의 귀책 사유로 요약자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 법정 해제권 행사했다는 말입니다. 채권 수익자는까지요. 낙약자에게 자기가 입은 채권 손해배상 청구요. 할 수 있다로 가야죠. 예, 틀렸어요. 그 다음에 비협이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채권 해제된까지요. 경우 이미 제3자에게 매매대금을 이행한 낙약자는 채권 제3자에 대해까지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는 있다 없다? 없어요.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계약의 당사자끼리 해결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든다면 중도금을 낙약자가 선이행하기로 했기 때문에 낙약자가 제3자에게 이미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법정 해제가 됐다 할지라도 원상 회복 의무는 계약의 당사자인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 원상 회복하는 것이지 낙약자가 제3자인 수익자에게 원상 회복을 요구하여 중도금 반환 청구하는 것은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참고로 제3자가 요약자에 대해서 중도금을 지급받은 것을 즉 부당이득 반환하는 건 별개의 문제예요.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됐을 때 양당사자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계약의 당사자인 요낙, 계약이 해제가 되고 양당사자의 원상회복 의무도 요낙, 계약의 당사자끼리 한다고. 제3자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거나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건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말입니다. 43번이 시작인데 어렵네요. 자, 44번이요. 자, 옳은 것 2, 3, 5번은 반복이기 때문에 1번이요. 제3자가 하는 수익의 의사표시하는 상대방은 요약자입니까? 낙약자입니까? 낙약자에 대해서 합니다. 요약자에 대해서 하지는 않아요. 틀렸고 3번이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제3자 수익자는
법률상 보호되는 제3자 아닙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부터 직접 권리를 취득하기 때문에 법률상 보호되는 제3자에 포함되지 않아요. 우리 시험에 법률상 보호되는 제3자 8가지 있다 그랬죠. 예. 비진의 표시, 통정허위 표시, 착오, 사기강박, 계약의 해제, 표현들이 가등기담보, 명의신탁 이 8군데의 제3자를 보호하겠다는 규정의 법률상 보호되는 제3자다 아니다. 아니다. 그중에 해제 하나 적어놨어요. 수익자는 계약의 해제 시 해제의 체크야. 보호되는 548조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말이 수익자는 법률상 보호되는 제3자다. 아니다. 아니다. 법률상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요약자가 법정 해제권을 행사하면 제3자가 이미 취득한 권리가 소멸하는 이유가 법률상 보호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니까요. 자, 이 45번 반복이에요. 자, 넘기시고 46번입니다. 예, 옳은 것 다툼 판례 1번이요. 제3자는 태아일 수도 있고 설립 중의 법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제3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될 때부터 반드시 현존, 특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현존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요. 요약자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제3자는 체크요.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계약을 체크 해제요. 제3자는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틀렸고 3번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의 기한 동시행항변으로 제3자에게 체크요. 대항할 수 있죠. 이 말이 요낙보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가 요약자와 낙약자이기 때문에 요낙보 보상관계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기본관계이기 때문에 낙약자는 보상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 중에 한 가지 예가 만약 요약자인 매도인이 등기해주면 대금 지급해주기로 이렇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 행기에 제3자가 대금 지급 청구해도 만약 요약자인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낙약자가 제3자인 수익자에게 동생항변권을 행사해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쉽게 말하면 낙약자가 수익자인 제3자에게 이렇게 말해. 등기해주면 대금 지급하기로 했는데 네 같으면 등기 안 해주는데 대금 지급하겠나? 하고 동생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에 기한 동생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3자에게 동생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틀렸어 그랬어.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 후에 동그라미요.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하면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합니다. 그 다음 언더라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까지요. 없는 밑에 원칙이요. 계약 당사자의 합의의 체크 그 아래쪽에 여백에는 임의라 적으시고 합의로 임의로란 말은 법정 해지하고는 다른 말입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이 말입니다. 제3자의 권리를 변경 소멸시킬 수 있다 없다? 없어. 정리 원칙입니다.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한 후, 즉 제3자가 이미 권리를 취득한 후 원칙적으로 요약자와 낙약자가 합의로
임의로 제3자의 권리를 변경 소멸시킬 수는 없다. 예외가 있어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할 때 미리 제3자가 수익에 의사 표시한 후에도 제3자의 권리를 변경, 소멸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유보를 했다면 미리 유보요. 미리 유보하지 않아도 제3자가 권리를 변경, 소멸시켜도 좋습니다라는 동의가 있다면 제3자가 수익에 의사 표시한 후에도 요약자와 낙약자가 임의로 합의하여 제3자의 권리를 변경, 소멸시킬 수 있는 예외가 있어요. 다시 원칙 예외를 한꺼번에. 제3자가 수익에 의사 표시하여 이미 권리를 취득한 상태라면 원칙적으로 요약자와 낙약자가 합의하여 임의로 자기들 마음대로 제3자가 이미 취득한 권리는 변경 소멸시킬 수는 없다. 예외가 있다. 미리 유보요. 미리 유보하지 않아도 제3자의 동의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변경 소멸시킬 수 있어요. 비교.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요약자가 법정 해제권을 행사할 때는 제3자의 동의조차 필요 없이 법정 해제권을 행사하여 제3자가 이미 취득한 권리를 소멸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되겠습니까? 임의로 합의하여 하고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어 해제하는 건 다른 논리예요. 예. 아직까지도 시작 안 했습니다. 점수 안 나와도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지금 50점 넘으면 충분히 합격합니다. 거기 안 나와도 아직이요. 며칠 안 남았는데 61일, 아이고 61일이면 지구 몇 바퀴 돌겠네요. 60개월 남은 것 같네. 작년 연말에 11, 12월 달에 2달 동안에 한 거 요새 하루 만에 다 봐버려요. 지금 남은 기간은 날짜로 며칠은 아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건강에 유의하고 열심히 하면 무진장 봐낼 수 있어요. 지금 아직까지 8월까지는 기본 문제풀이다. 기본 문제풀이요. 9, 10월 달에 동영 들어가 봐야 돼요. 자꾸 달라진다니까요. 자꾸 듣고 자꾸 기억하기 위해 노력하고 건강 해치지 마시고 그렇게 하면 합격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 걱정한다고 공부를 안 해버려요. 이게 문제라 이게. 몸이 적신호 보내면 잠깐 쉬어야 됩니다. 계속 강행군 하다가 열을 쓰러져 버리면 진짜 다 된 밥에 콧바들이에요. 몸이 신호를 보내면 잠시 쉬어야 됩니다. 반나절이나 한 하루라도 그렇게 건강 유의해야 돼. 그 다음 5번째요. 5번째가 이야기하는 것은 540조예요. 시간관계상 일일이 다 적을 수는 없고 제3자가 낙약자에 대해서 수익에 의사표시할 수 있는 권리는 일종의 형성권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수익에 의사표시할 것인지를 요약자와 낙약자가 정하지 않았다면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려요.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리기 때문에 낙약자가 10년 동안 멍청하게 기다릴 수는 없기 때문에 법률이 낙약자가 제3자에 대해서 최고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 낙약자가 수익자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익의 향수 여부를 최고할 수 있다. 그 기간 내 낙약자가 확답을 받지 못하면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고 돼 있어요. 마지막 결론만 변화가 돼요.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볼 것인지 수익에 의사표시한 것으로 볼 것인지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5번 낙약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3자에게 이익의 향수 여부, 수익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음에도 최고의 채거예요. 그 기간 내 확답을 받지 못한 때 제사 대인격이 아니니까 도달주의예요. 그건 우리 시험의 논점 아니고
제3자가 가로 수익에 의사표시한 것까지요. 어로 본다.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예, 그래서 수익에 의사표시한 것으로 본다가 틀렸어요. 예, 47번입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 틀린 것 다툼 판례. 자, 기역 니은 묶으시고 다시 요낙보는 미치지만 요수대는 미치지 않는다 해보자고요. 기억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 법률관계 밑에는 대라고 적으시고 요수대죠. 대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기본관계다. 아니다. 아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낙약자가 대가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맞아요. 그 다음에 니은이요. 요약자도 대가관계의 대동그라미요. 부존재나 효력 상실을 이유로 자신의 기본관계에 기하여 낙약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예, 좌측 기역 니을은 이꼴이라고 적으시고 낙약자를 주로 기역을 물어보는데 니은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예를 들어서 칠판이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이행기가 도래했어요. 그래서 낙약자가 요약자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하니까 요약자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대가관계가 무효라고 등기 못 해주겠다고 거절하는 것은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대가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기본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낙약자가 대가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듯이 요약자도 대가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낙약자에게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같은 맥락이다 이 말입니다. 주로 기역으로 시험에 물어보는데 니은을 언급해도 기역과 같은 맥락이란 걸 이해하자. 예, 좀 어려워요. 그 다음 D것이요. 수익자가 수익의 의사표시한 후의 동그라미요. 제3자의 수익자가 권리를 취득한 후 체크 당사자는까지요. 당사자란 말은 요낙을 말해요. 제한 능력,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고, 있고의 체크요. 있고 여백에는 이렇게 적으시고, 조금 전에 법정 해제했는데 취소 사유도 법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하여 권리를 취득한 후에도 법률 규정에 따라 해지하고 법률 규정에 따라 취소하여 제3자가 권리가 소멸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 경우는 제3자의 동의조차도 필요 있다 없다? 없어. 다만 낙약자의 잘못으로 권리가 소멸됐다면 손해가 생겼기 때문에 무엇은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이야. 법률 규정이기 때문에 이꼬로 가야 됩니다. 예. 이를 이유로 체크 선인 수익자에게까지야 대항할 수 있다. 있다에 체크하시고 여백에는 이렇게 적으시고 제3자인 수익자는 법률상 보호되는 제3자다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했거나 또는 사기를 이유로 취소해도 제3자가 선이라도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법률상 보호되는 제3자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 그 다음에 리얼이요. 그래서 47번 좀 어렵습니다. 예, 자꾸 듣다 보면 실력이 업이 돼요. 예. 약속한데 나중에 고득점에다 자랑이나 하지 마세요. 자, 리얼이요. 여러분의 노력의 결실입니다. 그리고 동형 모의고사는 저는 약간 어렵습니다. 점수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요.
다음 주까지는 기본 문제풀이 해야 됩니다. 참 그리고 그 추석 전날이요. 연휴 전날 수요일 날 아마 그 공법쌤이 차표를 못 구해가 수업 못 한답니다. 수요일 날 민법 해야 돼요. 예. 추석 연휴가 12, 13, 14인데 11이 수요일일 거예요. 그날 오전에 좀 오셔야 됩니다. 11일 연휴 전날 수요일 날 원래 공법인데 차표가 구해지질 않아서 수업하기 오기 힘들다면 차후에 아마 그 2차 하는 분은 보강하든지 할 거예요. 예, 그렇게 하고 근데 그 평일인데 시기모에서 제가 수요일 날 마침 수업이 없어서 오전 수업하기로 했습니다. 연휴기 때문에 저녁에는 거의 안 오실 것 같아서 오전에 하고 저녁에 혹시 못 오시는 분은 동영상이라 좀 보시고 그래서 일부러 좀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좀 빨리 할 것을. 예. 그러니까 9월 첫째 주는 월수 민법 한다 이 말입니다. 수요일은 오전 수업만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오실 수 있으면 오전에 좀 오십시오 이 말입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왜냐하면 민특도 조금 천천히 시간 난 김에 하기 위해서 자주 못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예. 예, 그 다음 예. 리얼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이 있을 경우 계약 해제권과 해제에 따른 원상 회복 청구권도 요약자에게 기속되는 것이지 제3자가 계약 해제권을 행사하거나 그 효과로 원상 회복 청구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죠. 예. 그다음 마지막이요. 병존적 채무 인수 체크해 보시고. 예, 단어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갑병 간의 채권 채무 관계가 있어요. 그럼 을이 채무를 인수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면책적 채무 인수요. 그리고 병존적 채무 인수요. 병존적 채무 인수는 달리 중첩적 채무 인수라고도 표현해요. 이 둘 중에 하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고 둘 중에 하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닙니다. 만약 이 채무 인수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되기 위해서 이 제3자인 수익자가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부터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 약관, 제3자 약관이 있어야 되거든. 그럼 먼저 면책적 채무인수란 것은 갑의 채무를 면책을 시키고 그 채무를 을이 그대로 인수한 것이 무엇이고 면책적 채무인수예요. 그런데 병존적 채무인수는 갑이 채무를 그대로 부담하고 을도 채무를 인수하였다. 그럼 제3자가 바라볼 때 갑의 채무를 고스란히 면책시키고 을만 채무자가 되는 것은 권리 취득이라 볼 수 있다 없다? 없잖아요. 갑이 부담하던 채무를 면책을 시키고 그대로 을이 채무를 인수한 것은 사람만 달라졌지 갑의 채무를 을이 그대로 인수했기 때문에 이는 권리 취득으로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면책적 채무 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보지 않아. 그런데 중첩적 병존적 채무 인수는
병에 대해서 갑도 그대로 채무를 부담하고 을도 채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채무자가 늘어난 모습이기 때문에 일종의 무엇으로 볼 수 있어? 권리 취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면책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지만 중첩적 즉 병존적 채무인수는 무엇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제3자를 위한 계약. 되겠죠? 병존적 채무인수니까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로 가야죠. 예. 그리고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 수익에 의사 표시해야만 하는데 수익에 의사 표시하지 않아도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하는 예외가 있다고. 대표적으로 보험계약 해보면 되잖아요. 갑이 보험가입자, 을이 보험회사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돌아가시면 보험금 지급해야지 보험금 주세요라고 수익에 의사표시해야만 보험을 지급한다 안 한다? 아니잖아요. 만약 수익에 의사표시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 안 해도 되면 살아생전에 보험에 가입할 때는 수익자한테 얘기를 해야 돼. 불안하게. 수익자 중에 나쁜 놈도 있는데 최근에 도덕적인 윤리가 무너지는 바람에 쓸데없는 소리예요. 그래서 보험과 같은 것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도 수익에 의사표시 안 해도 됩니다. 보험이라든지 변제를 위한 공탁과 같은 것은 수익에 의사표시하지 않아도 사유가 발생하면 당연히 이행해야만 되지 수익에 의사표시해야만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닌 것도 있다. 줄여서 보험이나 변제를 위한 공탁은 제3자인 수익자가 권리 취득하기 위해서 수익의 의사표시가 필요 없는 제3자를 위한 계약도 있어요. 예. 그 다음 48번이요. 털린 것 다툼 판례. 예, 1, 3, 4는 반복이고 2번이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에 동그라미요. 수익자 권리 취득했죠. 예, 낙약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말은 등기해주면 대금 지급하기로 했다면 제3자가 낙약자에 대해서 수익의 의사표시하면 대금 지급 청구권이 생겨요. 그럼 이행기에 대금 지급기를 도래하면 낙약자에게 직접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죠. 예. 그 말이고 5번이요. 자, 첫째 줄 마지막 채무 체크, 면제 체크, 마지막에 도의 동그라미,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준의 동그라미요. 자, 체크 7판이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제3자 약관,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부터 제3자인 수익자가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 약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3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부터 직접 권리를 취득합니다. 그럼 제3자가 요약자 또는 낙약자에 대해서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가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은 액면 그대로 접근하면 권리 취득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면을 바라보면 있던 채무가 사라지기 때문에 일종의 무엇처럼 보이기도 한다고, 즉 권리 취득처럼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가 제3자인 수익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있다가 판례입니다. 예. 그 다음 49번이요. 49번도 1, 4, 5는 반복이고 2, 3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제부터 보고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면서 그 대금은 을이 갑의 의무이행과 동시에 제3자 병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체커 병은
제3자 수익자 병은 낙약자 을에게 체크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까지요. 제3자인 수익자 병이 낙약자 을에 대해서 수익의 의사표시 했다는 전제하의 문제입니다. 예, 틀린 것 다툼 판례. 자, 2번 요약자인 갑과 낙약자 을의 매매 계약이 체크 적법이요. 하게 취소된 경우 취소의 체크요. 취소 사유는 법률 규정에 따라 취소하는 것이지 임의로 합의하여 취소는 없어요.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그럼 아무리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하여 권리를 취득한 후에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됐다면 법률 규정에 따라 이미 취득한 제3자의 권리가 소멸해도 어쩔 수 없죠. 다만 그리하여 제3자의 권리가 소멸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겼을 때 잘못이 있는 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적법하게 취소된 경우 제3자 수익자 병의 겁부 청구권,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겁부 청구권이란 권리는 소멸합니다. 자, 세 번째요. 요약자 갑이 낙약자 을에게 매매 계약에 따른 이행하지 않더라도 체크 낙약자인 을은까지요. 다시 체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까지요. 없는 밑에 원칙이요. 제3자 병에게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없다에 가로하시고 표현만 달라졌을 뿐입니다. 다시 한번 갑을 간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할 때 요약자인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이행하면 매수인인 낙약자가 동시에 매매 대금을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제3자가 낙약자에 대해서 수익의 의사표시하고 대금 지급 청구권, 겁부 청구권이 생겼다 할지라도 차후 요약자인 갑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낙약자가 제3자인 수익자에게 동생항변권을 행사하여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가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51번은 반복이고 50이 마찬가지야. 53번을 확인합니다. 금전 소비 대차 계약에 기하여 병에게 1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 갑은 자기 소유 대지를 1억 원에 매수한 을과 합의하여 매수인 을이 그 매매 대금을 병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갑이 요약자, 을이 낙약자, 병이 제3자인 수익자. 자, 쉽게 말하면 갑병 간에 금전 소비 대차 계약 했어요. 변제기 둘이하여 자꾸 변제를 독촉하니까 요약자인 갑이 자기 소유 대지를 1억에 매매하고 등기해주면 대금 1억은 누구에게 지급하라고? 제3자인 수익자에게 그렇게 요청했다는 말입니다. 되겠죠? 예. 옳은 것 다툼 판례 1번이요. 요약자 갑이 합의 내용을 체크 제3자 병에게 통지하면까지요. 제3자 수익자 병에게 권리가 발생한다. 이와 같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요약자가 수익자에게 통지한 것이 수익의 의사표시다 아니다. 제3자에게 권리가 생기기 위해서 제3자인 수익자는 낙약자에 대해서 수익의 의사표시해야 권리 생깁니다. 권리 발생 안 합니다. 틀렸고 2번이요. 요약자인 갑과 제3자 수익자 병 사이의 계약이 이 말이 요수되죠. 계약 밑에는 대라 적으시고 대가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기본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대가관계가 무효가 된다 할지라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체커 낙약자인 어른까지요. 제3자 수익자 병에 대금 지급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 이 말 아니냐고요. 낙약자는 대가관계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어. 대가관계가 무효라 할지라도 대가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기본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요수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차후 이행기에 요약자가 등기해주면 제3자인 수익자에게 대금 지급해야만 하지 대가관계가 무효라고 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니까요. 틀렸습니다. 3번 5번 반복이고 4번이요. 제3자 병의 수익에 의사표시한 후에 동그라미요. 체커 요약자 갑이까지요.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체커 취소요. 할 수 있을 것인가? 여백에는 이렇게 적으시고 법률 규정이요. 다시 한번 제3자가 수익에 의사표시하고 제3자에게 권리가 생겨도 요약자와 낙약자가 임의로 합의하여 저것들 마음대로 짝짝꿍해서 제3자가 이미 취득한 권리를 변경, 소멸시킬 수 없음이 원칙이지만 아무리 제3자가 수익에 의사표시하여 권리를 취득한 후에도 법률 규정에 따라 해제하거나 법률 규정에 따라 취소하는 것은 금지하지 않아요. 취소 사유는 법으로 정해져 있잖아. 법률 규정에 따라 제3자를 위한 계약할 때 착오했으면 얼마든지 취소하여 제3자의 권리를 소멸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건 임의로 합의하여가 아니라 법률 규정이에요. 예, 그래서 있다. 나머지는 반복이고 54도 마찬가지야. 자, 55번부터가 계약 해제입니다. 예, 요약집 계약법 23페이지부터 참조하시고, 예, 55 털린 것 다툼 판례. 자, 1번이요. 첫째 줄 중앙에 소급적 체크하시고 해제와 해지의 차이점. 해제는 제자가 제거할 제자예요. 이미 계약은 체결했고 그 유효한 계약을 제거를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소급적으로 무효, 소급적으로 소멸시켜요. 근데 해지는 거칠 지자예요. 이미 유효하게 체결된 계약을 장래로만 소멸시키는 게 해지다. 소급표가 있고 없고가 해제와 해지의 차이점. 그 다음에 2번, 5번을 묶으시고, 예, 55번이 좀 어렵습니다. 특강할 때 하긴 했는데 빨리 해서 무슨 말인지 모르고 갔을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보자고요. 법정 해제권하고 합의 해제, 합의 해지와의 차이점. 합의 해제, 합의 해지는 해제 계약, 해지 계약이에요. 다만 법정 해제권하고 합의 해제를 구별하고 해지도 기본적인 논리는 똑같아요. 다만 해제와 해지의 가장 큰 차이점이 해제는 소급표가 있고 해지는 소급표가 없고, 그래서 합의 해제는 계약이기 때문에 민법의 규정은 법정 해제권을 규정하고 있어요. 단독행위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게 2번 5번이에요. 자, 2번 합의 해제 체크.
다시 합의 해지 체크. 기본적인 논리는 합의 해제, 합의 해지가 같습니다. 이건 계약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아니다에 체크하시고 여백에는 왜 계약이기 때문에 단독행위에 관한 규정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후반부가 법정 해제권을 행사한 경우에 그 효과를 적어놓고 있어요. 쌍무계약의 일방 당사자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상대방이 법정 해제권을 행사하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무효가 되고 이행하기 전에 이행할 필요가 없지만 이행한 후에는 원상 회복 의무, 선악 불문하고 이익의 현존 여부를 불문하고 전부 반환하는 원상 회복 의무를 부담하는데 매도인이 받은 것이 금전일 때 받은 날로부터 법정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라는 규정이 법정 해제라고. 이건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계약에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니까요. 그 다음에 5번이요. 다시 합의 해제 체크요. 해제에 관한 민법 규정은 법정 해제, 단독행위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에 준용하지 않으므로 준용함으로 틀렸어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하지 못한다. 왜? 계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제하는 민법 규정이 법정 해제권에 관련된 규정이에요. 법정 해제권은 해해 웃는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단독행위에 관한 규정이라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계약에는 적용한다 안 한다? 계약에는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해제에 관한 민법 규정이 단독행위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에 합의 해제, 계약에는 준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했던 계약을 해지하고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어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한다는 규정은 단독행위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에 계약인 합의 해제에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니까요. 됩니까? 예. 그 다음에 3번이요. 합의 해제 체크하시고 법정 해제권하고 공통점이에요. 법정 해제권을 행사하여 계약 해지하든 합의 해지하든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어찌됐든 합의 해제도 해제 계약인데 제자가 제거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합의 해제에 있어서도 도의 동그라미요. 당사자 간의 합의 해제의 효력을 가지고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라는 게 판례인데 여백에는 이렇게 적으시고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는 공통점이 있어. 그래 이 소급효 때문에 제3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합의 해제, 해제 계약이 돼도 법률상 보호되는 제3자 규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계약의 소급효 때문에 소급하여 무효가 되는 것 때문에 548조 제1항 단서 계약의 해제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규정은 그대로 적용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법정 해제권하고 공통점이에요. 그 다음에 4번이요. 약정의 체크요. 해제권의 유보는 법정의 체크요.
법정 해제권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약정 해제권과 법정 해제권은 둘 다 단독 행위입니다. 합의 해제는 해제 계약을 말해요. 약정 해제권은 단독 행위 말이에요.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이 해제하기로 약정한 것이 약정으로 해제권을 유보한 거예요. 아무리 약정 해제권을 유보했다 할지라도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에게 그대로 법정 해제권이 발생합니다. 예. 그 말을 줄여서 약정 해제권의 유보는 법정 해제권 발생에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아무리 약정 해제권을 유보해도 당사자 일방이 채무 불이행하면 법정 해제권은 그대로 발생한다는 말입니다. 조금 이따 다시 해보자고요. 그 다음 오른쪽 페이지 5번 했죠. 다. 57번부터는 잠시 쉬다 설명드릴게요. 시작하는 문제가 교재가 좀 어렵네요.